밤 10시. 형광등 불빛 아래 한 엄마가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다.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고 입술은 바들바들 떨리고 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의사는 차분하지만 무거운 목소리로 말한다. 경찰 신고를 고려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동 학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그 순간 유진의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다이아는 엄마 품에서 더욱 작게 몸을 움츠렸다.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엄마 나 무서워.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꼭 안았다. 하지만 아이의 몸은 점점 더 차갑게 굳어가고 있었다. 이야기는 일주일 전으로 돌아간다. 경기도 의정부시 조용한 주택가 한편 낡은 빌라 2층에 유진과 다이아는 살고 있었다. 본명은 이유진. 키 작은 몸에 늘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아이 앞에서만큼은 늘 웃으려 노력했다. 남편은 이미 세상에 없었다. 3년 전 교통사고로 떠나버렸다. 그 뒤로 유진은 혼자 아이를 키우며 동네 작은 편의점에서 일했다.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긴 하루였지만 아이의 웃는 얼굴 하나로 모든 피로가 사라지곤 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그랬다. 의정부시 외곽. 조용한 주택가. 유진은 다이아와 단둘이 살고 있었다. 남편은 몇 년 전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유진은 혼자 아이를 키우며 작은 편의점에서 일을 했다. 편의점은 오전부터 밤까지 바빴고 유진의 하루는 늘 무겁고 빠르게 흘렀다. 그래도 아이를 보면 모든 게 괜찮아지는 기분이었다. 아침마다 다이아는 엄마에게 안기며 말했다. 엄마, 오늘도 사랑해. 그 말 한마디면 유진은 하루를 버틸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아이의 웃음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다. 아침 7시. 유진은 다이아의 머리를 묶어주며 말했다. 우리 딸, 오늘도 즐겁게 지내자. 다이아는 싱긋 웃으며 작은 가방을 둘렀다. 하지만 유진은 항상 불안했다. 일하는 동안 아이를 맡겨야 했기 때문이다. 어린이집. 이름은 해맑은 어린이집이었다.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 아침마다 아이를 맡기고 밤에 데려오는 게 일상이었다. 선생님들은 친절했고 시설도 깨끗했다. 처음에는 안심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뭔가 마음에 걸리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오늘도 어린이집 앞에는 서로 인사하는 부모들이 가득했다. 유진은 다이아의 손을 꼭 잡았다. 그때 어린이집 선생님 선희가 다가왔다. 선희는 20대 후반. 언제나 밝은 미소를 지었지만 오늘은 조금 피곤해 보였다. 어머님, 오늘은 조금 늦게 오셔도 됩니다. 저녁에 행사가 있어서요. 유진은 고마워하며 고개를 숙였지만 어딘가 마음이 무거웠다. 다이아는 엄마 손을 놓지 않으려 했다. 엄마 나도 같이 가면 안 돼. 유진은 아이를 안아주며 말했다. 엄마가 일 끝나고 금방 올게. 친구들이랑 재미있게 놀고 있어. 그러나 아이의 눈빛은 예전 같지 않았다. 오후 6시. 유진은 일을 마치고 어린이집으로 향했다. 하원 시간. 선생님 선희는 평소보다 더 피곤해 보였다. 다이아가 오늘은 좀 조용했어요. 유진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다이아는 원래 활발한 아이였다. 혹시 어디 아픈 건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냥 조용히 앉아만 있더라고요. 밥도 잘 안 먹고요. 유진은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계속 다이아의 얼굴을 살폈다. 다이아는 말이 없었다. 평소 같으면 제잘제잘 이야기를 쏟아냈을 텐데. 다이아야, 오늘 뭐 했어? 다이아는 고개를 숙였다. 아무것도 안 했어. 그 대답이 유진의 가슴을 찔렀다. 며칠 뒤, 유진은 점심시간에 급히 어린이집 근처로 갔다. 아이를 데리러 온 건 아니었다. 그저 마음이 불안했다. 창문 너머로 본 다이아는 혼자 앉아 밥을 먹고 있었다. 다른 아이들은 여럿이 모여 떠들고 있었지만 다이아는 구석에 혼자였다. 유진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왜 혼자 앉아 있는 거지? 유진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한참을 서 있었다.
그때 한 남자 어른이 교실 안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다.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키가 크고 체격이 좋은 사람이었다. 유진은 그가 누구인지 궁금했지만 일 때문에 돌아가야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이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유진은 물었다. 오늘 뭐 힘들었어? 다이아는 고개만 작게 흔들었다. 친구들이랑 안 놀았어. 놀았어. 하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다. 유진은 아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엄마한테 뭐든지 말해도 돼. 알지? 다이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어딘가 멍했다. 그날 밤 유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밤이 되어도 다이아는 어느 때보다 빨리 잠들었다. 유진은 아이 얼굴을 보며 속삭였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아이의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어딘가 슬픔이 묻어 있었다. 유진은 핸드폰을 꺼내 어린이집 원장에게 문자를 보냈다. 원장님, 다이아가 요즘 좀 이상해요. 혹시 어린이집에서 무슨 일 있었나요? 답장은 금방 왔다. 아니에요. 다이아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유진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이틀 뒤, 목욕을 시키던 날, 유진은 처음 그 멍을 봤다. 배역, 작은 자국, 손가락보다 조금 긴 선. 이건 또 뭐야? 다이아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아파 아프다고. 유진은 아이를 안고 한참을 달랬다. 하지만 울음은 멈추지 않았다. 누가 때렸어? 누가 이렇게 했어? 다이아는 고개를 흔들며 울기만 했다. 유진은 손이 떨렸다. 이건 때린 자국이야. 유진은 그 자리에서 어린이집에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건 원장이었다. 원장님, 다이아 몸에 멍이 있어요. 어린이집에서 혹시? 네. 그런 일 절대 없었어요. 우리 선생님들은 절대 아이를 때리지 않아요. 그럼 이 멍은 어디서 난 거예요? 아이들끼리 부딪히거나 넘어져서 생긴 거 아닐까요? 유진은 말문이 막혔다. 원장의 말도 일리가 있었다. 하지만 다이아의 반응이 너무 이상했다. 유진은 결국 병원으로 향했다. 바로 그 오프닝 장면의 시작이었다. 유진은 생각했다. 혹시 어린이집에서 무슨 일이? 그러나 단정할 순 없었다. 다이아는 아직 어려서 말을 잘하지 못했다. 유진은 병원에서 돌아온 뒤 다이아에게 다시 물어봤다. 다이아야, 선생님이 때렸어. 아니야. 그럼 친구가? 아니야. 그럼 누가 이렇게 한 거야? 다이아는 입을 꼭 다물었다. 그리고 작게 말했다. 무서운 아저씨. 유진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일을 나간 다음 날 편의점 단골 손님들이 말했다. 요즘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네요. 유진은 애써 웃었지만 가슴속 걱정은 점점 커졌다. 무서운 아저씨라니. 그게 누구를 말하는 걸까? 유진은 일하는 내내 그 생각만 했다. 편의점 사장님도 걱정스럽게 물었다. 유진 씨, 요즘 무슨 일 있어요? 실수도 많고. 죄송해요, 정신이 좀. 괜찮으면 먼저 가도 돼요. 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일을 쉬면 돈이 없었다. 아이를 키우려면 버텨야 했다. 다시 어린이집에서 선희를 만났을 때 선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다이아가 요 며칠 좀 예민해요. 혹시 집에서 무슨 일? 유진은 당황했다. 아뇨, 집은 늘 그대로인데요. 오히려 어린이집에서 무슨 일 없었나요? 선희의 표정이 잠시 굳었다. 저희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유진은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다. 뭔가 숨기는 것 같았다. 선생님, 혹시 다이아 다치게 한 사람 아세요? 선희는 고개를 저었다. 정말 몰라요. 저도 걱정이에요. 그러나 선희의 눈빛은 불안해 보였다. 유진은 선희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다. 그날 저녁 유진은 다이아를 재우고 어린이집 관련 자료들을 찾아봤다. 어린이집 선생님 명단, 시설 관련 정보, 학부모 후기들. 대부분 좋은 평가였다. 하지만 몇 개의 후기가 눈에 띄었다. 아이가 어린이집 가기 싫어해요.
선생님들은 친절한데 아이가 자꾸 운다. 우리 애만 이상한 건가 싶네요. 유진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나만 이상하게 느낀 게 아니구나. 며칠 뒤 이웃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유진 씨 혹시 어린이집 괜찮아요? 요즘 말이 좀 있어. 유진은 놀라서 물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도 자세히는 모르는데 그 어린이집 선생님 중 한 명이 좀 이상하다는 소문이. 누가요? 아주머니는 더 말하지 않았다.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냥 조심하라는 말이에요. 유진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날 밤 유진은 선희와 어린이집이 계속 마음에 걸렸다. 설마 아니겠지. 하지만 생각은 멈추지 않았다. 다이아가 말한 무서운 아저씨는 누구일까? 어린이집 남자 선생님은 없었다. 그럼 누구? 경비 아저씨? 청소 아저씨? 아니면 다른 누군가? 유진은 머리가 터질 것 같았다. 아이의 잠꼬대 소리가 들렸다. 엄마 싫어 싫어. 유진은 놀라서 아이를 꼭 안았다. 다이아는 땀에 젖어 있었다. 다이아야,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다이아는 울먹이며 말했다. 엄마, 그 아저씨 올까봐 무서워. 어떤 아저씨? 어디서 본 아저씨야? 다이아는 대답하지 않고 엄마 품에 얼굴을 파묻었다. 유진은 아이를 안고 한참을 달랬다. 유진은 결심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가 꼭 알아낼 거야. 조용한 집안에 유진의 결심만이 무겁게 울렸다. 다음 날부터 유진은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어린이집에 직접 가서 하루 종일 지켜볼 생각이었다. 일을 쉬어야 했다. 돈이 줄어들겠지만 아이가 더 중요했다. 다음 날 유진은 아침부터 어린이집으로 향했다. 이야기는 이제 첫 갈등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한다. 유진은 어린이집 근처 카페에 앉아 창밖을 내다봤다. 어린이집이 보였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그 속에서 다이아를 찾았다. 다이아는 혼자 구석에 앉아 있었다. 유진의 가슴이 아팠다. 카페 창가. 유진은 아이가 혼자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며 차가운 커피를 마셨다. 다른 아이들은 모두 선생님 주위에 모여 있었지만 다이아는 멀리 떨어져 있었다. 왜 저렇게 혼자 있는 거지? 유진은 당장 달려가고 싶었지만 그러면 아이가 더 불안해할까봐 참았다. 1시간이 지났다. 다이아는 여전히 혼자였다. 그때 한 남자가 어린이집 안으로 들어갔다. 키가 크고 검은색 점퍼를 입고 있었다. 유진은 그 남자를 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저 사람은 누구지? 유진은 카페를 나와 어린이집 쪽으로 걸어갔다. 현관 앞에서 원장을 만났다. 원장님, 저 남자분은 누구세요? 아, 청소 용역 직원이에요. 일주일에 2번 오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아이들 근처에도 가나요? 청소할 때는 당연히 교실도 들어가죠. 왜요? 유진은 말을 이었다. 혹시 그분이 아이들한테 이상한 행동한 적 없나요? 원장의 표정이 굳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분은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인데.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 하잖아요. 우리 다이아가 무서운 아저씨 얘기를 했어요. 그건 아이들이 상상으로 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유진은 답답했다. 왜 아무도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 걸까? 그럼 CCTV라도 확인할 수 있나요? CCTV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함부로 보여드릴 수 없어요. 유진은 한숨을 쉬었다. 집에 돌아오자 다이아는 문 안으로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현관 앞에서 주저앉아 버렸다. 마치 그 집에 무서운 기억이 있는 사람처럼. 다이아야, 왜 그래? 집안이 무서워. 유진은 깜짝 놀랐다. 왜 무서워? 여긴 우리 집이잖아. 그 아저씨 우리 집에도 왔어. 유진의 손이 떨렸다. 무슨 소리야? 다이아는 울기 시작했다. 유진은 다이아를 안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방을 둘러봤다. 늘 보던 방인데 오늘은 어쩐지 싸늘한 기운이 맴돌았다. 유진은 방 안을 살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 보였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공기가 달랐다. 냄새가 달랐다. 누가 다녀간 것 같은데. 유진은 아이를 재우고 집안을 다시 살폈다. 부엌 손잡이 주변에 작은 손자국이 묻어 있었다. 유진의 손이 아니었다. 다이아의 손보다 훨씬 컸다. 유진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누가 여길 만졌어? 화장실 문도 확인했다. 문 손잡이에도 같은 손자국이 있었다. 유진은 무서웠다. 하지만 경찰에 신고하기엔 증거가 부족했다. 손자국만으로는 누가 믿어주겠어? 며칠 전 유진이 늦게까지 편의점에서 일하던 날이 떠올랐다. 그날 다이아는 늦은 밤까지 혼자 집에서 잤다. 이웃 아주머니가 잠깐 들러 아이를 확인해 주기로 했었다. 그런데 아주머니한테 전화가 왔었다. 유진 씨, 다이아 자고 있어요. 문 잠그고 갈게요. 그날 밤 유진이 집에 돌아왔을 때 다이아는 이불 속에 파묻혀 있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아이는 변하기 시작했다. 유진은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설마 그날 누가 들어왔던 걸까? 문은 잠겨 있었다. 도어락도 고장 난 적 없었다. 하지만 유진은 그 흔적을 지울 수 없었다. 유진은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꿨다. 그리고 창문마다 잠금 장치를 확인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방망이를 침대 옆에 두었다. 밤이 되자 유진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은 어린이집에 다시 전화했다. 원장님, 청소 직원분 이름 좀 알 수 있을까요? 원장님의 대답은 단호했다. 개인정보라서 알려드릴 수 없어요. 왜 자꾸 그분을 의심하시는 거예요? 의심하는 게 아니라 그냥 확인하고 싶어서요. 확인할 게 뭐가 있어요? 그분은 아무 문제 없는 분이에요. 전화가 끊어졌다. 유진은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다. 유진은 다이아 친구 엄마에게 연락했다. 혹시 우리 다이아가 요즘 어린이집에서 어때요? 글쎄요, 우리의 말로는 다이아가 요즘 혼자 있는 것 같대요. 혹시 무슨 일 있었는지 들은 거 없어요? 아, 그러고 보니 우리 애가 그러는데 다이아가 어떤 아저씨 얘기했대요. 유진의 심장이 멈췄다. 어떤 아저씨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어두운 곳에 있는 아저씨래요. 유진은 손에서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그날 밤 유진은 다이아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다이아야, 그 아저씨가 누구야? 어디서 본 아저씨야? 다이아는 눈을 크게 뜨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말하면 안 돼. 왜? 왜 말하면 안 돼? 그 아저씨가 말하면 무섭게 한대. 그 말은 유진의 숨을 멎게 했다. 유진은 아이를 꼭 안았다.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절대 무섭게 안 할 거야. 하지만 다이아는 계속 떨었다. 다음 날 유진은 도어락 기록을 확인했다. 그날 밤 누구도 출입한 기록이 없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들어왔지? 유진의 머릿속에서 의심들이 복잡하게 얽혔다. 창문? 아니, 창문은 2층이라 불가능했다. 열쇠? 여분 열쇠는 아무도 없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유진은 머리가 터질 것 같았다. 저녁을 먹을 때 다이아는 갑자기 젓가락을 떨어뜨리며 몸을 움츠렸다. 마치 누군가 혼낼까봐. 겁먹는 아이처럼.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아이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유진은 밥을 먹다 말고 아이를 안아줬다. 다이아야, 엄마는 절대 안 혼내. 무서워하지 마. 다이아는 엄마 품에서 작게 울었다. 그날 밤 유진은 방 한 곳에서 낯선 남성 스킨 냄새를 맡았다. 그 향은 유진의 주변엔 없는 냄새였다. 유진은 방 안을 살폈다. 이불, 베개, 옷장, 모든 곳을 확인했다. 그러다 침대 밑에서 작은 종이 조각을 발견했다. 담배 포장지였다. 유진은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 누가 이걸 여기 떨어뜨린 거지? 유진은 그 종이를 봉투에 넣어 보관했다. 다음 날 다이아가 종이에 그림을 그렸다. 세모진 모양. 그 아래 두 사람.
하나는 작은 아이, 하나는 얼굴이 없는 큰 사람. 유진은 그림을 보며 물었다. 이게 누구야? 나랑 그 아저씨. 어디서 본 거야? 우리 집에서. 유진의 손이 떨렸다. 유진은 다시 물었다. 그 아저씨 이름이 뭐야? 다이아는 울먹이며 말했다. 그 아저씨 이름 몰라. 아저씨가 우리 집에 왔었니? 다이아는 고개를 숙인 채 울기만 했다. 유진은 아이를 안고 한참을 달랬다. 다이아야, 괜찮아. 엄마가 다 해결할게. 하지만 유진은 무엇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랐다. 유진의 심장이 서서히 얼어붙었다. 만약 다이아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날 밤 누군가 집에 들어왔다는 뜻이었다. 그것도 아이가 혼자 있을 때. 유진은 생각만 해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내 아이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유진은 그날 밤 다이아와 함께 잤다. 아이를 품에 꼭 안고 한숨도 자지 않았다. 혹시라도 누가 올까봐. 며칠이 지나도 다이아는 엄마가 다가설 때마다 몸을 피했다. 유진은 그 모습에 상처를 받았지만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기 전까지는 억울함보다 걱정이 더 컸다. 어느 날 다이아가 말했다. 엄마, 나 어린이집 안 갈래. 왜? 무슨 일 있어? 무서워. 유진은 결심했다. 그래, 안 가도 돼. 엄마가 집에서 돌봐줄게. 일을 더 줄여야 했다. 돈이 부족해질 게 뻔했다. 하지만 아이가 더 중요했다. 며칠 뒤 유진은 의사가 말한 대로 경찰서 앞까지 왔다. 하지만 한 발짝 들어가기가 너무 무겁게 느껴졌다. 혹시 내가 오해하는 걸까? 그러다 다이아에게 더 힘든 일이 생기면. 유진은 경찰서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바람이 불었다. 차가운 바람이 유진의 뺨을 스쳤다. 유진은 눈을 감았다. 아니야. 해야 돼. 진실을 알아야 해. 유진은 경찰서 문 앞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진실을 알아야 해. 누가 우리 아이를 이렇게 만든 건지.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 다가왔다. 남자 목소리였다. 저기 실례지만 혹시 다이아 엄마 맞으세요? 유진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다.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키가 크고 검은색 점퍼를 입고 있었다. 유진은 그 남자를 본 순간 온몸이 굳었다. 어린이집에서 봤던 그 청소 직원이었다. 유진은 경찰서 문 앞에서 한참 서 있었다. 손은 식은땀으로 젖고 발은 돌처럼 무거웠다. 그 남자가 다가오자 유진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놀라게 해서 죄송해요. 저는 어린이집에서 청소하는 사람인데요. 왜 절 찾으신 거죠? 남자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다이아 관련해서요. 유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남자는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 여기선 좀 그러니까. 잠깐 저쪽 카페로 가실래요? 싫어요. 여기서 말씀하세요. 남자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저 사실은요. 어린이집에서 이상한 일을 봤어요. 무슨 일이요? 선생님 중 한 분이 아이들한테 좀 심하게 대하는 걸 봤어요. 유진의 눈이 커졌다. 누구요? 선희 선생님이요. 유진은 숨이 막혔다. 유진은 남자의 말을 듣고 어린이집으로 달려갔다. 경찰서는 나중 일이었다. 먼저 확인해야 했다. 어린이집에 도착하자 원장이 놀라며 나왔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선희 선생님 어디 계세요? 교실에 계신데요. 왜요? 유진은 원장을 지나쳐 교실로 향했다. 선희는 아이들과 놀고 있었다. 유진은 선희를 똑바로 쳐다봤다. 선생님, 우리 다이아한테 뭐 하신 거예요? 선희는 당황하며 일어났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다이아 몸에 멍 있는 거. 선생님이 때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절대. 원장이 달려왔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여기 아이들도 있잖아요. 하지만 유진은 멈출 수 없었다. 우리 아이가 무서워서 떨고 있어요.
선생님 때문이잖아요. 다른 학부모들이 모여들었다. 무슨 일이에요? 선생님이 아이를 때렸대요.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다. 선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저는 정말 그런 적 없어요. 어머님, 증거도 없이. 이렇게 하시면 곤란해요. 증거요? 우리 아이 몸에 멍이 증거잖아요. 그게 선생님이 한 거라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유진은 말문이 막혔다. 그날 저녁 유진은 집에 돌아와. 전 남편 생각이 났다. 이혼한 지 1년. 남편은 술을 많이 마셨고 가끔 폭력적이었다. 그래서 이혼했다. 혹시 그 사람이? 유진은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벨이 울렸다. 한참 만에 전 남편이 받았다. 왜? 당신 우리 집에 온 적 있어? 무슨 소리야? 다이아가 무서운 아저씨 얘기했어. 혹시 당신이? 전 남편은 웃었다. 나, 왜 내가 거기 가? 미쳤어. 정말 안 왔어. 안 갔다니까. 나 요즘 바빠서 그럴 시간도 없어. 혹시 술 마시고. 아, 진짜 의심 그만해. 난 안 갔어. 전화가 끊어졌다. 유진은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다. 전화를 끊은 뒤에도 유진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거짓말일까? 아니면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유진은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쌌다. 모든 게 혼란스러웠다. 선희 선생님을 의심했지만 증거가 없었다. 전 남편을 의심했지만 확신이 없었다. 청소 직원의 말도 진짜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었다.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해? 유진은 밤새 뒤척였다. 다이아는 옆에서 악몽을 꾸듯 중얼거렸다. 싫어 가지 마. 유진은 아이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된 거지? 유진은 자책감에 시달렸다. 혹시 내가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아이를 혼자 둔 시간이 많아서? 모든 게 자신의 잘못 같았다. 새벽 4시. 유진은 거실에서 작은 소리를 듣고 눈을 떴다. 누군가 창문 손잡이를 움직인 듯한 소리. 유진은 재빨리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러나 손잡이에는 낯선 손자국이 찍혀 있었다. 유진은 손전등을 들고 창문 밖을 비췄다. 아무도 없었다. 아침이 되자 옆집 할머니가 유진을 불렀다. 유진 씨, 어젯밤에 이상한 소리 못 들었어요? 무슨 소리요? 누가 계단을 오르내리는 소리 같았어요. 새벽에요. 유진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몇 시쯤이었어요? 4시쯤. 유진이 소리를 들은 시간이었다. 그리고 며칠 전 밤에도 너희 집 앞에서 낯선 남자 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긴 사람이었어요? 잘은 못 봤는데 키가 큰 것 같더라고요. 유진은 편의점에서도 일에 집중을 못했다. 물건을 떨어뜨리고 계산을 틀리고 손님 주문을 잊어버렸다. 사장님은 걱정스럽게 물었다. 유진 씨, 요즘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말라가네요. 죄송해요, 정신이 좀. 집에 무슨 일 있어요? 말해봐요. 유진은 눈물이 났다. 하지만 말하지 못했다. 말하면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집에 돌아오자 다이아는 방 한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다이아야, 왜 그래? 다이아는 떨리는 입으로 말했다. 엄마가 아니지. 유진의 심장은 무너지는 소리를 냈다. 무슨 소리야? 엄마야. 그 아저씨가. 엄마가 나쁜 사람이래. 유진은 숨이 막혔다. 누가 그런 말을 해? 그 아저씨가 뭐래? 다이아는 울기 시작했다. 유진은 눈물을 삼키며 다이아를 안으려 했지만 다이아는 몸을 빼고 뒤로 갔다. 엄마 무서워. 그 말은 칼처럼 유진의 가슴을 찔렀다. 다이아야, 엄마가 뭐가 무서워? 엄마는 너를 사랑해. 그 아저씨가. 엄마가 나버린대. 유진은 울음을 터뜨렸다. 절대 안 그래. 엄마는 절대 너 안 버려. 하지만 다이아는 믿지 않는 듯 했다. 유진은 아이가 보지 못하게 부엌에서 혼자 조용히 울음을 터뜨렸다.
내 아이가 나를 무서워한다. 그 절망이 가슴 깊이 파고들었다. 유진은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다.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왜 우리 아이가 날 무서워해? 유진은 자신이 미워졌다. 혹시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 아이에게 상처를 준 건 아닐까? 유진은 그 자리에서 아이를 두려움에 빠뜨릴 만한 사람이 정말 자기인지 다시 의심하기 시작했다. 혹시 내가 너무 피곤해서 아이한테 소리 지른 적 있었나? 혹시 내가 술 마시고 기억이 없는 사이에? 아니, 유진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 하지만 의심은 계속 커졌다. 모든 게 혼란스러웠다. 내가 문제인가? 다음 날 선희 선생님이 유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님, 저 선희예요. 네. 어제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정말 다이아한테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럼 누가 한 거예요? 선희는 잠시 말을 멈췄다. 사실 저도 이상한 걸 봤어요. 뭘요? 청소하는 분이 아이들 교실에 너무 자주 오세요. 유진은 선희의 말을 듣고 다시 어린이집으로 향했다. 원장을 만나 청소 직원에 대해 물어봤다. 그 청소하시는 분 신원 확인하셨어요? 당연히 했죠. 용역회사에서 보낸 분이에요. 그분이 아이들한테 이상한 행동 한 적 없나요? 원장은 표정이 굳었다. 왜 자꾸 그분을 의심하세요? 증거라도 있어요? 유진은 답답했다. 증거가 없었다. 다만 불안할 뿐이었다. 집 앞에 도착한 유진은 문 손잡이에서 또 낯선 손자국을 발견했다. 그 손자국은 어제보다 더 뚜렷했다. 누군가 계속 이 집에 오고 있었다. 유진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도대체 누가? 왜 우리 집에 계속 오는 거야? 유진은 핸드폰을 꺼내 경찰에 전화하려 했다. 그런데 문 안에서 다이아의 목소리가 들렸다. 다이아는 방 안에서 엄마를 보며 불안한 눈빛으로 말했다. 엄마 또 왔어. 유진은 눈을 크게 떴다. 누가 또 왔다는 거야? 다이아는 손가락으로 천천히 현관문을 가리켰다. 그리고 희미하게 말했다. 그 아저씨 어제도 왔어. 유진의 눈이 떨렸다. 집안 공기가 싸늘하게 식어갔다. 유진은 아이를 안고 방문을 잠갔다. 핸드폰을 꺼내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 이번엔 정말로 신고를 해야 했다. 유진은 방 안에서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 신고 접수입니다. 저기 누가 자꾸 우리 집에 침입하는 것 같아요. 지금 집에 누가 있나요? 아니요, 지금은 없는데. 흔적이 계속 있어요. 흔적이요? 손자국이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무서운 아저씨가 왔다고 해요. 경찰은 잠시 말이 없었다. 어머님, 일단 증거를 모아주세요. 사진이나 영상 같은 거요. 그럼 지금 당장 위험한 상황이 아니면 증거를 먼저 모으시는 게 좋습니다. 전화가 끊어졌다. 유진은 허탈했다. 경찰도 증거 없이는 움직이지 않았다.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문 손잡이를 다시 살폈다. 어제보다 더욱 선명한 손자국. 그리고 손자국 아래에는 긁힌 자국 같은 작은 금 긁음이 있었다. 문을 억지로 열려고 한 흔적 같았다. 유진은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집안 곳곳을 다시 확인하기 시작했다. 창문, 베란다, 화장실. 모든 곳을 살폈다. 유진은 다이아에게 다가가 조심스레 물었다. 다이아야, 그 아저씨가 어떻게 생겼어? 다이아는 무릎을 감싸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얼굴 안 보여. 눈만 많아. 유진은 등골이 오싹해졌다. 눈이 많다는 게 무슨 뜻이야? 반짝반짝 여러 개. 유진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아이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 않았다. 유진은 다시 경찰서로 가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신고를 하기 전 다이아가 말한 단서를 좀 더 알아보기로 했다. 아예 잘못 신고해버리면 아이에게 더 큰 상처가 될 수도 있어. 유진은 어린이집 관리실에 연락했다.
관리실 아저씨에게 CCTV를 보여달라고 했다. 관리실 아저씨, CCTV는 원장님 허락이 있어야 해요. 우리 아이 일인데도요. 규정이 그래요. 유진은 원장에게 다시 전화했다. 원장은 처음에는 난색을 표했지만 유진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허락해 주었다. 관리실에서 CCTV를 확인했다. 일주일 전 영상. 유진이 집에 늦게 들어간 날. 화면에는, CCTV에는 그날 밤 문 앞에 서 있는 그림자가 보였다. 얼굴은 어둡고 눈처럼 보이는 빛이 몇 개 번쩍거렸다. 관리실 아저씨는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다. 저거 뭐지? 손전등인가? 유진의 손은 식은땀으로 젖었다. 이 영상 복사할 수 있나요? 네, 잠시만요. 유진은 USB에 영상을 담았다. 이제 증거가 생겼다. 유진은 다시 전 남편 승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정말 우리 집에 온 적 없어. 승호는 잠시 말을 멈춘 뒤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 나는 술 마시고 기억이 좀 흐릿해. 유진의 의심이 더욱 깊어졌다. 흐릿하다는 게 무슨 뜻이야? 내가 그날 너희 집 근처 간 것 같긴 한데. 뭐? 미안해, 다이아 보고 싶어서. 그냥 밖에서만 봤어. 집 안까지 들어왔어? 아니야. 절대 안 들어갔어. 옆집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며칠 전 밤에 문 앞에서 남자 목소리 들렸어요. 낮고 속삭이는 소리. 유진은 숨을 들이쉬었다. 뭐라고 했는지 들리셨어요? 잘은 못 들었는데. 아이 이름 같기도 하고. 다이아요? 네, 그런 것 같았어요. 유진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누가 우리 아이 이름을 부른 거지? 유진은 어린이집에 다시 찾아갔다. 청소 직원을 직접 만나보기로 했다. 원장에게 허락을 받고 청소실로 갔다. 청소 직원은 40대 남자였다. 키가 크고 얼굴에 상처가 몇 개 있었다. 저기 질문 좀 해도 될까요? 네, 뭔데요? 혹시 우리 아이 다이아 아세요? 청소 직원의 표정이 변했다. 청소 직원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다이아요? 알죠. 귀여운 아이잖아요. 혹시 우리 아이한테 말 걸거나 한 적 있어요? 아니요. 전 그냥 청소만 해요. 그럼 왜 제 집 앞까지 왔어요? 청소 직원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소리예요? CCTV에 찍혔어요. 당신이 우리 집 문 앞에 서 있던 거요. 청소 직원은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다. 그건 왜 우리 집에 온 거예요? 우리 아이한테 뭘 한 거예요? 청소 직원은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저는 그냥 아이가 걱정돼서. 걱정? 남의 아이가 왜 걱정돼요? 청소 직원은 말을 더듬었다. 그게 사실은 제 딸이랑 비슷해서. 유진은 멈췄다. 딸이요? 청소 직원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제 딸도 5살이었어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유진은 숨을 멈췄다. 다이아를 보면 제 딸 생각이 나서 그냥 지켜보고 싶었어요. 그래도 남의 집까지.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도 제가 이상한 건 알아요. 하지만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문 앞에서 보기만 했어요. 유진은 혼란스러웠다. 청소 직원의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었다. 유진은 집에 돌아와 침대 밑에서 발견했던 손수건을 꺼냈다. 청소 직원에게 물어봤다. 이거 당신 거예요? 청소 직원은 손수건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 거예요. 어떻게 그게? 우리 집 침대 밑에 있었어요. 청소 직원은 당황했다. 그럴 리가, 저는 안 들어갔는데. 거짓말하지 마세요. 정말이에요. 저는. 그때 원장이 들어왔다. 원장은 청소 직원과 유진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어머님,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요? 이분은 사실 정식 청소 직원이 아니에요. 유진은 눈이 커졌다. 네. 용역회사에서 보낸 척하고 여기 온 거예요. 딸을 잃은 뒤로 어린이집 아이들을 보고 싶어서. 유진은 충격을 받았다.
그럼 신원 확인도 안 된 사람이 우리 아이들 근처에 있었다고요? 죄송해요. 너무 불쌍해 보여서. 유진은 집으로 돌아와 다시 집안을 살폈다. 거실 창틀 아래에서 신발 자국처럼 보이는 먼지가 있었다. 유진의 신발과도 다이아의 발과도 달랐다. 그리고 청소 직원의 신발 크기와 비슷해 보였다. 유진은 사진을 찍었다. 이제 증거가 충분했다.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다. 유진은 차갑게 굳은 얼굴로 혼잣말했다. 누구든 내 아이에게 손 뗀 사람 절대 그냥 두지 않아. 그동안 겁먹기만 했던 엄마의 눈빛이 서서히 강해지기 시작했다. 유진은 모든 증거를 정리했다. CCTV 영상, 손수건, 손자국 사진, 발자국 사진, 그리고 청소 직원의 신원. 이제 경찰서로 갈 시간이었다. 유진은 손수건을 봉투에 넣고 검사받을 생각을 했다. 그리고 CCTV를 USB에 옮겼다. 다이아에게 말했다. 다이아야, 엄마가 꼭 그 아저씨 잡아줄게.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다이아는 엄마를 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고마워. 유진은 아이를 꼭 안았다. 그 순간 현관문 밖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다. 누가 문 앞을 스치듯 지나갔다. 유진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다이아는 엄마 뒤에서 조용히 말했다. 엄마 또 왔어. 유진의 등골이 서늘하게 식었다. 유진은 재빨리 문을 열었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계단 쪽에서 사라지는 그림자가 보였다. 유진은 조심스럽게 계단으로 내려갔다. 한층 아래에서 검은 점퍼를 입은 남자가 서 있었다. 청소 직원이었다. 왜 또 왔어요? 저는 그냥 뭐예요? 더 이상 우리 집 근처에 오지 마세요. 청소 직원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다. 유진은 그의 뒷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유진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CCTV 영상, 손수건, 손자국 사진을 모두 챙긴 뒤 다이아 손을 잡고 경찰서로 향했다. 가슴은 두려움으로 뛰었지만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경찰서에 도착했다. 유진은 증거들을 모두 제출했다. 일단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청소 직원 신원부터 확인할게요. 우리 아이 안전할 수 있을까요? 걱정 마세요. 저희가 보호 조치 취하겠습니다. 경찰서를 나서려던 순간 어떤 여자가 유진 앞을 막아섰다. 저 다이아 엄마 맞으시죠? 유진은 놀라 뒤로 물러섰다. 여자는 30대 초반. 얼굴이 창백하고 눈이 붉었다. 제 이름은 은지예요. 그 청소 직원의 아내였어요. 유진은 숨을 삼켰다. 제 남편이 당신 아이한테 뭔가 했나요? 그건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여자는 눈물을 흘렸다. 우리 딸이 죽고 나서 남편이 이상해졌어요. 어린이집을 계속 찾아다니고 저한테는 말도 안 하고. 유진은 그 여자를 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막았어야 했는데. 그 순간 다이아가 엄마 뒤에서 나와 그 여자를 보며 말했다. 아줌마 울지 마요. 유진과 은지는 동시에 다이아를 봤다. 작은 아이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두 여자 모두 눈물을 흘렸다. 경찰은 청소 직원 이름으로 신원 조회를 시작했다. 본명은 강민수. 44살. 전과는 없었다. 하지만 정신과 치료 기록이 있었다. 어머님, 이 사람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네요. 딸을 잃은 뒤로요. 그럼 위험한 사람인가요? 직접적인 폭력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불법 침입은 맞으니까 일단 조사는 해야 합니다. 경찰서 조사실. 강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다. 당신이 유진 씨 집에 여러 번 간 게 맞습니까? 네, 맞아요. 왜 갔습니까? 그냥 다이아를 보고 싶어서요. 제 딸 같아서요. 집안에 들어간 적 있습니까? 강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문 앞에서만 봤어요.
그럼 이 손수건은 어떻게? 그 집 침대 밑에 있었습니까? 강민수는 당황했다. 그건 모르겠어요. 그때 또 다른 경찰이 들어왔다. 어린이집 CCTV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뭐가 나왔습니까? 강민수 씨 외에 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진은 귀를 기울였다. 선희 선생님의 남자친구로 보이는 사람이 밤늦게 어린이집에 들어온 기록이 있습니다. 유진은 깜짝 놀랐다. 선희 선생님 남자친구요? 경찰은 선희를 불러 조사했다. 선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 남자친구는 어린이집 일을 도와준 적 있어요. 어떤 일을요? 청소나 정리 같은 거요. 원장님 허락을 받고요. 선희는 고개를 숙였다. 아니요, 몰래. 유진은 충격을 받았다. 그 사람이 우리 아이들한테 뭘 한 거예요? 선희는 눈물을 흘렸다. 저도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선희의 남자친구 이름은 박준혁. 31살. 전과 기록을 확인한 결과 아동 성범죄 전과가 있었다. 유진은 그 자리에서 몸이 떨렸다. 그런 사람이 우리 아이들 근처에. 경찰은 즉시 박준혁을 찾기 시작했다. 경찰은 아동심리 전문가와 함께 다이아를 조심스럽게 면담했다. 다이아야, 무서운 아저씨가 어떻게 생겼는지 말해줄 수 있어? 얼굴 잘 안 보였어요. 어두워서요. 어디서 봤어? 우리 집 그리고 어린이집. 어린이집 어디서? 화장실 근처요. 유진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이틀 뒤 경찰은 박준혁을 찾아냈다. 박준혁은 도주를 시도했지만 결국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박준혁은 선의를 통해 어린이집에 자주 출입했고 아이들이 혼자 있을 때를 노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유진은 경찰서에서 그 소식을 듣고 주저앉았다. 우리 아이가 그런 일을.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아이가 용감하게 도망쳤어요. 선희는 유진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정말 죄송해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 줄. 유진은 선희를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화가 났지만 동시에 선희도 피해자 같았다. 선생님도 몰랐던 거죠? 네, 정말 몰랐어요. 제가 바보였어요. 선희는 울면서 말했다. 제가 다 책임질게요. 정말 죄송해요. 강민수는 결국 무혐의로 풀려났다. 집안에 들어간 증거가 없었고 손수건도 어떻게 들어갔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강민수는 유진에게 찾아와 다시 한번 사과했다. 제가 이상한 행동을 해서 혼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손수건은 정말 어떻게 들어간 거예요? 아마도 어린이집에서 다이아가 주웠을 수도 있어요. 제가 어린이집에서 떨어뜨린 걸요.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수도 있었다. 다이아는 천천히 회복하기 시작했다. 심리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웃음을 되찾았다. 유진은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빼고 집에서 직접 돌보기로 했다. 일은 줄였다. 돈은 부족했지만 아이가 더 중요했다. 엄마, 나 이제 안 무서워. 유진은 아이를 안으며 말했다. 그래, 우리 딸 정말 용감해. 해맑은 어린이집은 결국 폐쇄됐다. 원장은 관리 소홀 책임을 지고 어린이집 운영 자격을 박탈당했다. 선희는 교사 자격을 잃었다. 다른 아이들도 모두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겼다. 유진은 그 소식을 듣고 복잡한 마음이 들었다. 이렇게 끝나는 게 맞는 걸까? 하지만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이었다. 박준혁은 재판에 넘겨졌다. 아동 성범죄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형량이 무거웠다. 유진은 재판정에 참석했다. 판사는 엄중한 목소리로 말했다. 피고인은 아동을 대상으로 반복적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박준혁은 고개를 숙였다.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유진은 그 말을 듣고 한숨을 쉬었다. 강민수의 전 아내 은지가 유진을 찾아왔다.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남편이 정신과 치료받기로 했어요. 더 이상 이런 일 없을 거예요. 그럼 다행이에요. 은지는 작은 인형을 꺼내 유진에게 건넸다. 이거 다이아한테 줘요. 우리 딸이 좋아하던 인형이에요. 유진은 인형을 받으며 눈물을 흘렸다. 이웃들이 하나둘씩 유진을 찾아와 위로했다. 옆집 할머니. 유진 씨, 정말 고생 많았어요. 우리 다이아 용감하게 잘 이겨냈어. 다른 이웃. 앞으로 우리가 더 신경 쓸게요. 혹시 또 이상한 사람 보이면 바로 말해요. 유진은 고마운 마음에 눈물을 흘렸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이웃 아저씨가 말했다. 우리 동네 아이들은 우리 모두가 지켜야죠. 유진 씨 혼자가 아니에요. 유진은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어느 날 다이아가 새로운 그림을 그렸다. 이번에는 밝은 색깔로 가득했다. 엄마와 다이아가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 그 옆에는 해가 떠 있었다. 유진은 그림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다이아야, 이거 정말 예쁘다. 엄마, 나 이제 행복해. 무서운 꿈 안 꿔. 유진은 아이를 꼭 안았다. 다이아가 그림 뒤에 작은 글씨로 적어놓은 걸 발견했다. 엄마 사랑해. 고마워. 유진은 눈물이 났다. 유진은 편의점 일을 그만두고 작은 카페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더 자유로워서 아이와 함께 할 수 있었다. 급여는 줄었지만 마음은 더 편안했다. 다이아를 새로운 어린이집에 보냈다. 이번에는 철저하게 확인하고 선택했다. 원장과 선생님들을 직접 만나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눴다. 어린이집 내부도 꼼꼼히 살폈다. 선생님들도 친절했고 아이도 금방 적응했다. 첫날 하원 후 다이아가 말했다. 엄마, 여기 선생님들 다 좋아. 친구들도 착해. 유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몇 달 뒤 유진에게 편지가 왔다. 강민수가 보낸 편지였다. 유진 씨에게 저는 지금 정신과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많은 혼란을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딸을 잃은 슬픔에 제 정신이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제 딸은 이미 떠났고 다른 아이들을 제 딸로 여기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요. 다이아가 건강하게 자라길 멀리서 응원하겠습니다. 다시는 유진 씨와 다이아 앞에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강민수 올림. 유진은 편지를 읽고 복잡한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용서하기로 했다. 강민수도 피해자였다. 슬픔을 이기지 못한 한 사람일 뿐이었다. 선희는 교사 자격을 잃었지만 다른 일을 시작했다. 아동보호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자신의 잘못을 속죄하고 있었다. 유진은 우연히 선희를 만났다. 어머님 다이아는 잘 지내나요? 네,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선희는 눈물을 흘렸다. 제가 제대로 봤어야 했는데 정말 죄송해요. 평생 속죄하며 살 거예요. 유진은 선희의 손을 잡았다. 선생님도 피해자예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이제 다른 아이들을 도와주세요.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1년이 지났다. 다이아는 이제 6살. 훨씬 밝아졌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다. 유진도 안정을 찾았다. 카페 일은 즐거웠고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도 늘어났다. 어느 날 다이아가 말했다. 엄마, 나 어린이집 선생님 되고 싶어. 그래? 왜? 나처럼 무서워하는 애들 도와주고 싶어. 무서울 때 얘기할 수 있게 해주고 싶어. 유진은 눈물이 났다. 아이가 그 아픔을 힘으로 바꾸고 있었다. 우리 딸 정말 착하구나. 꼭 훌륭한 선생님 될 거야. 유진은 다이아를 안으며 속삭였다. 우리 딸 정말 훌륭하구나.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워. 엄마도 최고야. 엄마가 나 지켜줬잖아. 유진은 미소를 지었다. 그 어떤 어둠도 엄마와 아이의 사랑을 이길 수 없었다. 진실은 밝혀졌고
악은 벌을 받았다. 그리고 상처는 천천히 아물고 있었다. 유진은 창밖을 내다봤다. 햇살이 따뜻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다. 계절이 바뀌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유진은 다이아와 함께 공원을 산책했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엄마, 꽃 예쁘다. 그래, 정말 예쁘지? 다이아는 꽃잎을 주워 엄마에게 건넸다. 엄마 주는 거야. 유진은 그 꽃잎을 받으며 행복을 느꼈다. 이제 아이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아닌 순수한 기쁨만이 가득했다. 공원 벤치에 앉아 두 사람은 도시락을 먹었다. 엄마가 만든 김밥 제일 맛있어. 그래, 엄마가 또 만들어줄게. 평범하지만 이보다 소중한 순간은 없었다. 다이아의 새 어린이집은 밝고 따뜻했다. 선생님들은 모두 친절했고 아이들도 서로 잘 어울렸다. 다이아는 친구들과 즐겁게 놀았다. 유진은 어린이집 창밖에서 아이를 지켜보며 미소 지었다. 이제는 괜찮아. 우리 딸은 안전해. 유진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다. 다이아가 놀이터에서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며 유진은 깨달았다. 내가 포기하지 않았기에 아이가 다시 웃을 수 있구나. 선생님이 유진에게 다가왔다. 다이아 정말 밝은 아이예요. 친구들도 다이아를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감옥에서 박준혁이 유진에게 편지를 보냈다. 저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저지른 죄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제 행동을 깊이 후회합니다. 다이아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것을 매일 후회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곳에서 제 죄를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뿐입니다.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유진은 편지를 읽고 찢어버렸다. 용서할 수 없었다. 어떤 사과도 아이가 겪은 고통을 지울 수 없었다. 유진은 찢어진 편지를 쓰레기통에 버리며 말했다. 당신의 사과는 받지 않아요. 다만 다시는 아이들을 해치지 마세요. 유진은 심리 상담을 받았다. 유진 씨, 화가 나는 건 당연해요. 전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요. 용서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그 분노가 당신을 갉아먹게 두지는 마세요. 유진은 눈물을 흘렸다. 어떻게 잊어요? 잊을 필요는 없어요. 다만 그 기억이 당신과 다이아의 행복을 빼앗지 않게 하는 거예요.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마음을 추스르기 시작했다. 유진 씨는 이미 충분히 강해요. 다이아를 지켜냈잖아요. 네, 고맙습니다. 어느 날 밤 다이아가 악몽을 꿨다. 엄마, 엄마. 유진은 재빨리 일어나 아이를 안았다.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무서운 꿈 꿨어. 그 아저씨가 또. 이제 괜찮아. 다 지나갔어. 그 아저씨는 절대 못 와. 다이아는 엄마 품에서 천천히 진정했다. 유진은 아이가 잠들 때까지 자장가를 불러줬다. 우리 아기 잘도 잔다. 새근새근 잘도 잔다. 그리고 이것이 다이아의 마지막 악몽이었다. 그 후로 아이는 더 이상 무서운 꿈을 꾸지 않았다. 강민수는 치료를 꾸준히 받으며 많이 좋아졌다. 아내 은지와도 다시 만났다. 당신 많이 좋아졌어요. 당신 덕분이야.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마워. 이제 우리 딸을 보내줘요. 그래야 당신도 편해질 거예요. 강민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보내줄게. 두 사람은 딸의 묘소를 찾아가 작별 인사를 했다. 아빠가 미안했어. 이제 편히 쉬렴. 아빠도 이제 제대로 살아볼게. 은지가 강민수의 손을 잡았다. 함께 눈물을 흘리며 딸을 진심으로 보내드렸다. 이제 정말 보내드려야죠. 그래야 우리도 앞으로 갈 수 있어요. 선희는 아동보호단체에서 꾸준히 일했다.
학대받는 아이들을 돕고 부모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어느 날 선희는 유진에게 다시 연락했다. 어머님, 제가 만든 단체에서 무료 심리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다이아한테도 도움이 될 거예요. 유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받아들였다.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예요. 평생 속죄하며 살 거예요. 유진은 선희의 진심을 느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지만 그 실수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았다. 저는 제 잘못을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아이들은 꼭 지킬 거예요. 다이아의 어린이집에서 부모 참관 수업이 있었다. 유진은 교실에 들어가 아이들을 지켜봤다. 다이아는 친구들과 신나게 놀고 있었다.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유진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다. 우리 아이가 웃고 있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다이아가 친구들에게 인형을 나눠주며 말했다. 우리 모두 친구야. 같이 놀자. 아이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친구 서준이가 말했다. 다이아야, 너는 정말 착해. 다이아는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이 유진의 마음을 따뜻하게 채웠다. 유진은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오늘 다이아가 웃었다. 정말 오랜만에 듣는 진짜 웃음이었다. 나는 다짐한다. 앞으로 우리 아이를 더 잘 지켜주겠다고. 더 이상 아무도 우리 아이를 다치게 하지 못하게 내가 지켜주겠다고. 하지만 동시에 너무 과보호하지는 않겠다고. 아이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응원해주겠다고. 다이아야, 엄마가 항상 널 사랑해.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엄마는 내 편이야. 유진은 일기를 덮으며 미소를 지었다. 창밖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다. 이웃들이 모여 작은 모임을 만들었다. 우리 동네 아이 지키기. 부모들이 모여 서로의 아이를 함께 돌보고 이상한 사람이 보이면 바로 공유하는 모임이었다. 유진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주면 아이들이 안전할 거예요. 맞아요. 함께해요. 큰 변화를 만들어냈다. 동네가 함께 아이들을 보호하기 시작했다. 우리 동네 아이들은 우리 모두의 아이들이에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함께 노력해요. 유진은 다이아와 함께 경찰서를 방문했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을 만나러 갔다. 다이아 많이 컸네. 이제 괜찮아. 네. 이제 안 무서워요. 경찰 아저씨가 나쁜 사람 잡아줘서 고마워요. 용감한 우리 다이아. 유진은 경찰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그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찰관님이 아니었으면 저희가 어떻게 됐을지 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다이아가 건강하게 자라는 게 최고의 보답이에요. 경찰은 다이아에게 작은 배지를 선물했다. 이건 용감한 어린이 배지야. 다이아는 정말 용감했어. 다이아는 배지를 받고 기뻐했다. 박준혁은 감옥에서 재범 방지 프로그램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유진은 걱정했다. 10년 뒤에 나오면 또 다른 아이들을 해치지 않을까? 유진은 아동보호법안 강화를 위한 서명운동에 참여했다.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다.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법이 바뀝니다. 우리 아이들을 지켜야 합니다. 서명은 국회에 전달됐다. 유진은 혼자가 아니었다. 수많은 부모들이 함께 싸우고 있었다. 한 부모가 말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더 강한 법이 필요해요. 맞아요. 함께해요. 모두가 손을 맞잡았다. 다이아에게 새 친구가 생겼다. 이름은 서준. 같은 반 친구였다. 다이아야, 같이 놀자. 응, 좋아. 두 아이는 금방 친해졌다. 유진은 그 모습을 보며 안심했다. 우리 아이가 다시 사람을 믿기 시작했어. 사회성도 회복하고 있었다.
다이아가 서준에게 말했다. 서준아, 너는 내 제일 친한 친구야. 나도. 우리 평생 친구하자. 아이들의 순수한 약속에 유진은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서준 엄마가 유진에게 말했다. 다이아 정말 착한 아이예요. 서준이도요. 고마워요. 다이아의 심리 치료가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다이아가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한 달에 한 번만 와도 될 것 같아요. 정말요? 완전히 나은 건가요? 완전히 잊을 순 없어요. 하지만 그 기억이 다이아를 지배하지 않게 됐어요. 이제 다이아는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유진은 눈물을 흘렸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유진 씨도 정말 잘하셨어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해주셨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유진 씨의 사랑 덕분이에요. 다이아가 치료사에게 말했다. 선생님 고마워요. 이제 안 무서워요. 유진은 은지를 만나 차를 마셨다. 유진 씨, 요즘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어요. 은지 씨는요? 저도요. 남편이 많이 안정됐어요. 이제 새 출발하려고요. 다행이에요. 저희 때문에 힘드셨죠? 정말 죄송해요. 아니에요. 이제 다 지나갔어요. 우리 모두 앞으로 나아가요. 두 여자는 서로를 위로했다. 둘 다 아픔을 겪었지만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서고 있었다. 유진 씨, 정말 강한 분이세요. 저도 배울 점이 많아요. 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저도 그냥 엄마일 뿐이에요. 아이를 지키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도 쉽지 않았을 텐데. 은지 씨도 강하세요. 남편 곁을 지켜주시잖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격려했다. 유진은 예전 편의점을 지나가다 사장님을 만났다. 유진 씨, 오랜만이네요. 다이아는 잘 있어요? 네,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다행이다. 그때 정말 걱정했어요. 도와주셔서 감사했어요. 일 쉬게 해주시고. 당연한 거죠. 언제든 힘들면 연락해요. 유진 씨는 우리 가게 식구였잖아요. 유진은 고마운 마음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걸 느꼈다. 새 일자리는 괜찮아요? 네, 정말 좋아요. 아이랑 시간 보낼 수 있어서요. 그럼 다행이다.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아요. 다이아의 7번째 생일이 왔다. 유진은 작은 파티를 열었다. 어린이집 친구들이 모두 모였다. 엄마, 케이크 예뻐. 우리 딸 생일 축하해. 모두가 함께 노래를 불렀다. 생일 축하합니다. 다이아는 촛불을 끄며 소원을 빌었다. 엄마랑 나랑 영원히 행복하게 살자. 그리고 무서워하는 친구들. 내가 다 도와줄 거야. 다이아가 눈을 뜨자 친구들이 박수를 쳤다. 유진은 아이의 밝은 얼굴을 보며 행복했다. 서준이가 선물을 건넸다. 다이아야, 이거 내가 만든 거야. 와, 고마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안 가득 울렸다. 유진은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 이 순간을 평생 기억하고 싶어. 다이아가 친구들과 함께 케이크를 먹으며 웃는 모습. 그것이 유진이 원했던 전부였다. 유진은 카페에서 정규직으로 채용됐다. 급여도 올랐고 복지도 좋아졌다. 유진 씨, 정말 성실하세요. 앞으로 잘 부탁해요. 감사합니다. 유진은 이제 경제적으로도 안정을 찾았다. 다이아와 함께 작은 집을 얻어 이사했다. 새 집은 밝고 따뜻했다. 엄마, 우리 집 정말 예쁘다. 그래, 우리 집이야. 우리만의 안전한 집. 두 사람은 새 집에서 새로운 시작을 했다. 과거에 무서운 기억이 있던 낡은 집을 떠나 새로운 곳에서 행복을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유진은 다이아의 방을 예쁘게 꾸며주었다. 분홍색 커튼, 아이가 좋아하는 인형들, 그리고 밝은 조명. 엄마, 내 방 너무 예뻐. 여기서 친구들 불러도 돼? 물론이지. 다이아는 그 후로
단 한 번도 악몽을 꾸지 않았다. 매일 밤 평화롭게 잠들었고 아침이면 환한 얼굴로 일어났다. 어느 날 아침 다이아가 유진에게 말했다. 엄마, 나 어젯밤에 좋은 꿈 꿨어. 무슨 꿈이었어? 엄마랑 나랑 예쁜 꽃밭에서 놀았어.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많이 있었어. 모두 웃고 있었어. 유진은 아이를 안으며 말했다. 그 꿈이 꼭 이루어질 거야. 그리고 그 꿈은 조금씩 천천히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엄마, 나 이제 정말 행복해. 무서운 생각 안 나. 그래, 우리 딸. 엄마도 정말 행복해. 두 사람은 꼭 안았다. 따뜻한 아침 햇살이 두 사람을 감싸 안았다. 2년이 흘렀다. 아침 햇살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유진은 다이아를 깨웠다. 다이아야, 일어나야지. 엄마, 오늘 기분 좋아. 그래? 왜? 그냥 엄마랑 있으니까 좋아. 유진은 아이를 안으며 미소 지었다. 엄마도 우리 딸이랑 있어서 좋아.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집을 나섰다. 밝은 햇살 아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다. 다이아는 이제 8살. 초등학교 1학년이 되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새 친구 사귈 거야. 그래, 우리 딸 정말 씩씩하구나. 두 사람이 걸어가는 길에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고 있었다. 유진은 아이의 작은 손을 잡으며 생각했다. 우리는 이겨냈어. 함께라면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어. 다이아가 뒤돌아보며 웃었다. 엄마 사랑해. 엄마도 사랑해, 다이아야. 영원히. 그들의 걸음은 가벼웠고 앞으로의 길은 밝았다. 학교 정문에 도착했다. 엄마, 다녀올게.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다이아는 친구들을 향해 달려갔다. 유진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다. 이제 정말 괜찮아졌구나. 유진은 천천히 돌아섰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하루는 희망으로 가득했다. 이 작품은 픽션이지만 현실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우리 모두가 함께해야 합니다. 아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 당신의 관심이 한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봐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격려가 됩니다. 감사합니다.